자, 중국 증시 거침없는 상승, 수혜주를 찾아라. 자, 요즘 한국 증시는 뭐 2월 말부터 좀 시들시들해지고 있습니다만은 부러운 곳이 한 군데가 있죠. 바로 중국 증시입니다. 아주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자, 중국 증시 급등하고 있는 이유가 뭐 아무래도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완화되는 부분들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최근에 뭐 중국 A주, 또 MSCI 내 이머징 증시 편입 비중 연내 확대된다라는 것들도 같이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 증시가 이렇게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중국 증시 올라가면 좀 따라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지는 않을까 싶은데 어떤 쪽 좀 괜찮게 보고 있는지 종목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윤진 파트너님, 한국 증시는 재미는 없지만 요즘 중국 증시는 좀 많이 부러워요. 그렇죠. 가파르게 올랐는데도 분위기가 한 번 더 틀 것 같은 이런 분위기도 좀 드는데 관련해서 혹시 좀 괜찮게 보는 종목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이번에 이 중국이 정말 그야말로 하이킥의 중국 증시가 나오면서 이제 주목을 받는 종목군들을 이렇게 보면 중국 관련 소비재 쪽도 좋지만 진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이 좀 눈에 띕니다. 네. 사실 이제 이쪽 종목들은요, 회계 부정 이슈나 이제 어떤 신뢰도가 좀 떨어지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다소 좀 소외되었었던 게 사실인데 네. 이번 구간에 상당히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쪽 종목군들이요. 이제 회계적인 이제 우리가 문제 신뢰도가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낮은 PER을 지금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PER이 굉장히 저평가의 구간에 있습니다. 한 4 정도 구간에 있으니까 아직도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워낙에 개별주성에 또 시가총액도 작은 종목 쪽 위주로 좀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좀 아마 이제 선호도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종목이지만 굳이 이제 개별주성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는 이제 그 중국식 소세지를 판매하는 윙이푸드라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지금까지도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크리스타 신소재라는 회사도 이제 소재 회사이긴 하지만 워낙에 지금 이제 이 회사 역시도 PER이 지금 한 퍼가 한 4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승 동력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사실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고 개별주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부담이 되신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과감히 ETF에서 중국 A주를 네. 그냥 담아보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목 코드가 169950인데요. 169950인데 이 종목 이제 차이나 중국 A주 50이라는 이 펀드 ETF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네, 자, IT 때문에 지수가 약간 갇혀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또 중국 증시는 아주 화려하게 지금 달리고 있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이 뭐 중국 증시 오르면 좀 수혜 볼 거 없나 해도 요즘 관심도가 보면 실질적으로 중국 ETF 쪽에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일정 자체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3월 말 정도면 또 트럼프 대통령과 또 시진핑 국가주석의 또 회동도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또 중국 A주, 또 MSCI 편입 비중 5월 달부터 단계별로 연말까지 20%까지 확대된다고 하니까 중국이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붙지 않을까라는 분위기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뭐 중국 증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우리 요즘 뭐 중국 ETF도 많이 상장돼 있기 때문에 중국 ETF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두 번째는 역시 국내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 뭐 윙이푸드나 뭐 크리스탈 신소재, 뭐 요즘 홍시영그룹 이런 기업들이 거래량이 좀 붙고 있죠. 이런 쪽도 뭐 접어주니까 순환매를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민규 파트너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뭐 중국 증시가 좀 살아나면 결국 뭐 중국 경기 살아난다는 의미도 되니까 뭐 중국 소비 관련된 기업들도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말씀하셨던 이 국내 상장되는 중국 기업들 사실 재무제표는 못 믿을 기업들이지만 어쨌든 워낙 또 퍼는 다 보니까 2배, 3배짜리가 많아서 뭐 이유 붙여서 올라가면 또 할 말은 없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저도 과거에 이제 중국 그 본토 기업이라고 해야겠죠. 네. 중국 기업들이 이제 IR을 가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통역기를 끼고 이제 중국어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IR을 참석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랬던 회사들 중에서도 사실은 또 상장 폐지가 되거나 또 국내 시장에서 사라졌었던 경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차이나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그다음에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수혜를 좀 받았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회사는 이제 룽투코리아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아이네스콜이라고 하는 국내 기업에서 룽투 게임즈라고 하는 중국계 게임 회사한테 이제 인수가 되었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중국 회사들보다는 어찌됐든 이제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사도 이제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대주주가 이제 중국계 게임 회사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거의 한국인들이 지금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크게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 또 일회성 비용이긴 하지만 이제 재무가 현금성 자산이 한 300억 정도 실질적으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게임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져 있고 또 신작 게임들을 좀 출시를 하면서 올해는 다시 한번 또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올라온 것 같지만요. 과거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한 절반 정도 수준 정도까지 회복이 들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보면 중국 쪽에서 게임 그동안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 파노라고 하죠. 파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막혀 있었다가 중국 쪽에 있는 이제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중국에서 이제 게임을 출시하는 파노의 개방은 아직 안 되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 게임 회사들은 지금 파노를 심사를 받고 이제 중국에서 신작 게임들을 출시하는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룽투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개발된 게임을 또 국내 쪽으로 갖고 오는 것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신규 게임을 출시하면서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룽투 코리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최근에 증시가 답답하게 쉬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시장의 자금이 경기 방어주 쪽, 뭐 제약 바이오나 이런 쪽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들도 잡히고 있고요. 워낙 또 중국 증시가 신나게 좋은데다가 또 뭐 5월 달부터 시작되는 중국 A주 또 MSCI 편입 비중 확대 이슈도 있다 보니까 요즘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까지 또는 중국 관련된 기업들까지 수급이 좀 붙고 있는 게 차트상으로도 여실히 좀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요즘 뭐 직접적으로 ETF 그냥 중국 ETF 사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러는 분들도 실제로 많아요. 뭐 살 거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되는데 때마침 우리 또 ETF 전문가님이 한 분 나와 계십니다. 자, 시장수 파트너님, 네. 실제로 이제 중국 관련된 ETF를 좀 알려달라 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지금 많이 보니까 있습니다. 거래 좀 활발하게 되는 건 한 2개밖에 없긴 한 것 같던데 네. 뭐 어떻게 좀 괜찮습니까? 이쪽 어떻습니까? 근데요,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네. 진짜 많이 올라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사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별로 안 올라왔어요.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2월 달에도 사실상 비교를 해보면은 실질적으로는 한국 시장이 훨씬 더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2월 후반서부터 3월 지금 초반까지 중국 시장이 확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진짜 ETF를 매매를 해도 괜찮긴 괜찮아요. 타이거 차이나 CSA 300 레버리지 ETF, 이거 레버리지 ETF거든요. 근데 레버리지 ETF가 1,500원에서 18,5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거의 80% 올라왔습니다. 이거 사실 수 있겠어요? 사실 저는 그 부분에서 조정받으면 살 수 있죠. 더 올라가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80%를 주고 산다라는 것은 좀 약간 좀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사실 중국 관련된 기업들도 실체라는 부분에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고 뭐 부도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 네.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크게 그리고 또 올라와 있는 부분을 또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쪽보다는요. 한국 기업인데 중국과의 관련이 있는 것도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화장품 쪽에서는 당연히 뭐 여러 가지 화장품이 있지만 애경산업 이게 괜찮거든요. 애경산업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치약 만들고 비늘 만들고 세제 만드는데요. 이쪽 관련돼서 소비재로 충분하게 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업종에서는요. SM 진짜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 SM 같은 경우에 가능하잖아요. 키스트도 안 올라왔거든요. 뭐 이런 쪽에 중국 관련된 컨텐츠를 중국 그 시장에다 콘텐츠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또 하나 빠지는 것 중에서 그 빼놓을 수 없는 것 그게 이제 음식료주인데요. 큰 종목에서는 오뚜기하고 농심도 지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중가권에서는요 매일유업 삼양식품도 잘 움직이거든요. 그 라면 만드는 회사. 그래서 이 부분 좋고요. 저가권에서는 크라운 제과나 크라운 혜태 식품, 그러니까
혜태 제과식품 이쪽으로 해서 저가권, 그러니까 고가권, 중가권, 저가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와 포지션을 잡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중국 관련돼 있는 여건에 의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 봅니다.